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오늘은 완전 범죄를 눈앞에 두고서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에 전모가 드러나버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2003년 2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의 한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과수원을 운영하던 50대 김모씨. 그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으며 그를 친 차량은 현장을 바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인적이 워낙 드문 곳이다 보니 사망한 김씨의 사체는 날이 밝아서야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시간이 지난 오전 8시 50분쯤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수사를 했습니다. 오르막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내리막으로 이어진 곳이어서 한밤중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에는 운전자가 급정거하면서 생긴 타이어 흔적도 있었습니다. 김씨의 몸에 남은 흔적과 타이어 흔적을 토대로 김씨를 치고 달아난 차량을 화물차라고 추정했지만, 사고 현장이 워낙 외진 시골이었고 CCTV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의 파편 하나 발견되지 않아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고, 의성으로 들어오는 화물차 수백 대를 검문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김씨 아내 박모씨는 평소 남편이 워낙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신 날에는 마을 어귀에서 걸어 들어오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의성 일대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붙여뒀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었고, 결국 범인 검거에 실패한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의외의 시점에서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경북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에 2003년 경북에서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수했다고 제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경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이라는 대략적인 정보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지 특정짓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미제사건팀은 2003년 경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들을 일일이 헤집어보기 시작했고, 결국 의성에서 발생한 이 뺑소니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사건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자료가 소각되기 직전 검찰에 남아있던 2003년 당시의 사건 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고, 피해자 김씨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의혹과는 달리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김씨의 아내 박씨가 받은 보험금 총 5억 2천만 원은 딸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었는데, 몇 달에 걸쳐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인출한 기록은 있었지만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노렸다고 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3년 전에 가입했고 한 달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상품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 수령자인 아내 박씨는 사건 당시 친척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박씨의 여동생을 조사해봤지만 운전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잘못된 제보가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2016년 4월 마지막으로 여동생 박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면서 수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 통보에 당황한 여동생 박씨는 조사를 마치자마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헤어진 옛 내연남 최모씨였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두 사람 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최씨가 공범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이 최씨를 불러 추궁하기 시작했고, 궁지에 몰린 최씨는 자기와 동창인 이모씨가 1톤 트럭을 운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백이 이어졌고, 이 모든 일의 발단에는 김씨 아내 박씨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이들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내 박씨와 처제 등 4명을 태안이법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하게 됩니다. 이후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예상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박씨는 2000년 1월과 10월 남편 몰래 2개의 사망보험을 가입했고, 무속인이었던 동생에게 남편이 자신을 자주 폭행한다며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동생은 내연남인 최씨와 함께
2년 동안 전국에 영험하다는 무속인 마을들을 돌며 형부의 죽음을 비는 기도를 했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2002년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최 씨는 이 계획에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이모 씨를 끌어들였고 이들 4명은 1년여 동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이들은 통화를 삼가고 주로 여동생 박 씨의 집에 모여 계획을 짰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했었던 여동생은 언니 박 씨가 들어둔 보험금 액수를 확인했고 휴일이나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최대 10배까지 지급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2003년 2월 23일 일요일 새벽을 범행 날짜로 정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마을 입구에서 내려 걸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이 씨의 1톤 트럭을 이용해 범행을 하기로 정한 뒤 범행 현장을 답사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사고를 냈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일주일 전 이들은 김 씨를 차로 친 뒤 도주할 근처 낚시터도 알아봅니다. 범행 한 달 전인 2003년 1월 이 씨는 계획대로 김 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과 농장을 하려는데 가지치기 작업을 가르쳐달라며 접근해 김 씨에게 서너 차례 일을 배우며 친분을 쌓은 이 씨는 범행 날짜가 되자 그동안 고마웠으니 술 한잔 하자며 김 씨를 유인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김 씨를 만취하게 한 이 씨는 자신의 1톤 트럭에 그를 태워 데려다 줍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해 김 씨를 내려주고는 떠나는 척하면서 다시 돌아와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김 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경찰의 불신검문을 우려해 미리 계획한 대로 인근 낚시터에서 새벽까지 날을 세운 뒤 해뜰 무렵에야 현장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치밀한 계획하에 사건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박 씨는 김 씨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5억 2천만 원을 딸 명의의 계좌에 넣어놓고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0개월에 걸쳐 야금야금 인출해 살인에 가담한 자들에게 현금으로 몫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치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2015년 공범 중 한 명이 우연히 술자리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고 이를 들은 지인은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경찰로 제보가 되었고 결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아내 박 씨는 징역 15년, 여동생 박 씨는 징역 12년, 그리고 박 씨의 내연남 최 씨는 징역 10년, 마지막으로 이 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영상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완전 범죄는 없다고 여러분께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범행도 언제 어떻게 어떤 작은 단서로 그 실마리가 풀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범인이 잡히기를 애태우고 있는 유가족들은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히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각종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한때 화제가 됐던 사건도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 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도 모르게 무심코 지나가 버린 자그마한 단서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완전 범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